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현직에 CHRO로 근무하면서 보는 많은 사례 중에도 안타깝게도 이 면접 단계마다 회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몰라서 준비를 잘 못 해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오늘은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면접자들을 쭉 지켜본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 단계마다 회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첫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회사의 의도를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취업 참 어렵죠? 요즘에 구조조정도 참 많고 저도 현직에서 지금 이력서들을 많이 받아보면은 특정 회사의 이력서가 우수수 우르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조정이 있을 때 또 여러 회사들이 어려울 때 좋은 인재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잘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회사들은 다 면접 과정을 여러 개로 설계해서 면접 단계마다 보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대표적인 면접 단계를 한 두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 단계마다 회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를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무진 면접입니다. 보통 이력서를 접수하고 서류 합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면접은 대부분이 실무진 면접입니다. 실무진 면접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바로 직계 상사 혹은 함께 일하게 될 팀원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팀원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이제 다대일 면접 혹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팀장급 혼자 들어오는 이제 1대1 면접 등이 많이 진행이 되죠. 이때는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실무 능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팀과의 핏이 맞는가를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 실력이 있는, 실무 능력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면접 질문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면접 질문에서 무엇을 물어보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기업께서 집중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셨습니까? 기여를 했다면 숫자로 얼마만큼 기여했습니까? 혹은 돈으로, 화폐의 가치로 얼마의 수익을 벌어다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했던 질문을 토대로 예시 답변을 살짝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젝트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개발자의 경우는 저는 어떠한 그 PO와 함께 어떤 백엔드 단의 공통적인 개발을 했고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 백엔드 개발자로서 데브옵스와 함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기존에 쌓였던 기술 부채가 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의 기술 부채가 100이었다면 50을 해결을 했고요. 그 50을 경제적인 가치로 혹은 말씀드린다면 약 3개월 걸린 프로젝트였고 그 기술 부채 해결을 통해서 고객사의 고객 만족도가 얼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면접관은 여러분들께서 그 답변한 답변을 토대로 그 프로젝트에서 더 깊이 물어보게 되는데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왜 그 역할을 했는지, 왜 그 역할에서 왜 그런 기술을 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의도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는 얼마든지 꾸며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업무는 무엇이었고 그래서 어떤 액션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why를 늘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꾸로 대답을 하면 되죠. 어떤 상황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정의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기술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팀원들과의 핏을 본다고 했는데 이 팀원들과의 핏을 보는 것은 이런 질문으로 많이들 판별을 합니다. 예시 질문을 한번 해보면 귀하께서 조직 생활이나 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냐면 이 지원자를 뽑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열이 받고 화가 날까? 그 화가 난다고 대답하는 그 상황과 성향이 우리 회사 혹은 팀장인 나 혹은 우리 팀원과 잘 맞을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화가 나거나 가장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조직 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직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에 명확하지 않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죠? 계속해서 소통을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엇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렵거든요. 아니면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조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순간인데 주로 업무적인 부분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일 때는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고 저는 여기서 가장 주의했던 것은 저의 감정이 예민하게 기복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지양을 했고요. 저는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 스쿼드에 있는 스쿼드 리더나 혹은 챕터에 있는 챕터 리더와 상의를 해서 그 갈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그 1차 실무진 면접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나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하는 습관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업무에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뭔가 목표나 업무나 R&R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대기업에 가도 R&R이 명확하지 않고 스타트업에 오면 더욱더 명확하지 않고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가면 애매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면 좋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경우 저의 해결책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배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좀 어려움이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해답을 찾아가는데 이 애매하거나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R&R을 넘어서 더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이 갈등 상황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갈등이 나는 요소들을 물어보고 뽑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갈등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갈등을 이슈를 제기하고 많은 것에서 그치면 절대 안 되고 이 이슈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거나 혹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하는 이 기버의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면접관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면접 상황은 1차 실무진 면접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보통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임원 면접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임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그 부서와 팀에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C레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TO 혹은 CPO, 뭐 CSO 이런 그 C레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CEO가 들어오죠. 그리고 한 명이 더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대부분의 그 체계적인 회사는 CHRO, 그러니까 저 같은 인사 총책임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원 면접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뽑아서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 기여를 하게 될 것인가. 즉, 조금 정제되지 않은 용어로 쓰면 이 사람의 활용도, 용도, 공헌하게 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보냐면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조직에 해가 되진 않는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조직이 안게 될 리스크가 있는가. 가장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임원 면접이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그 임원 면접에 질문이 나올까요? 이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 어떻게 임원이 물어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학창시절이나 이전 직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정리한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강점?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강점은 제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강점은 이 전략을 짜는 강점입니다. 이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어떠한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강점이 하나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짜여진 전략과 계획을 착착착착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실행해 가거나 이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이 관리 과정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프로세스의 강점이고요. 세 번째는 진짜 실행을 빠르게 누구보다 더 기민하게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실행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 실행의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이 네 번째는 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 이 팀워크를 다져가는 이 약간 살림꾼형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 기와의 강점은 뭐예요? 이런 개발을 한 건 내가 알겠고, 이러한 실무진들이 이러한 실무적인 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와의 강점은 뭐예요? 라고 하는 좀 이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임원은 이 개발자를 뽑아서 어떠한 역할을 시킬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 강점을 뽑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10년 차 된 백엔드 개발자이고 이러한 자바 쪽에 제가 강점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기술적인 부분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팀을 이끌면서 이 전략과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을 되게 즐겨 하고요. PO나 영업과 이야기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사업적인 관점에서 우리 개발팀이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이 강점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 기업이 특정한 강점만 뽑으려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강점이 명확하면 그 강점이 너무 좋아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강점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시를 하신다면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이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붙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용도에 써야 되겠구나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실무진 면접 때 이미 합격을 해서 임원 면접에 올라왔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조직에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을 것이냐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실무진 면접에서 통과돼서 사람이 올라가고 임원 면접은 두 가지를 본다고.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사람을 뽑았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의 리스크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약점이나 정말 좀 조직이 뽑았을 때 문제가 있는가, 이런 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 문제가 없겠는가를 측정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것은 임원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언제쯤 어떤 상황일 때 이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이전 회사들을 이직을 해왔는가, 이 사람이 신입인데 어떤 상황과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 어려워할 것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회사를 떠날 수 있는 상황들, 혹은 기존 회사를 떠나왔던 상황들이
우리 회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답변들이라면 임원은 다시 한번 리스크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예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전 회사를 계속 떠나왔던 이유가 계속해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거예요. 혹은 이 사람이 있었던 부서가 계속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임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있었던 부서가 성과가 없었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원하고 있는 우리의 포지션이 팀장인데, 이 사람이 이전 회사에서도 팀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서가 없어졌던 건 아닌가? 이렇게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그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경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회사를 그만뒀던 것이 몸이 아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몸이 아팠던 부분들은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를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지셨던 이력상에 뭔가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면접관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결국에는 내가 리스크가 없다. 예전에 있었던 리스크는 이러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이러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모두 해결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체온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거쳐왔던 팀들이 계속해서 없어졌다. 구조조정 당했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차라리 오히려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서, 제가 공헌했던 부분은 이만큼이 있었는데 사업적인 의사결정이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이런 부분은 저의 잘못이나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귀사에 입사해서는 이러이러한 네트워크와 이러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무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실무진 면접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귀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 회사에서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팀이 구조조정 당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회사에 와서 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을 구한다고 채용 공고를 냈고, 필요한 역량과 자격 조건을 냈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부합이 됐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과 이러이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공헌을 할 수 있다. 이전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발휘하던 중이었는데 환경의 변화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 뿐, 물론 나의 잘못도 있지만 기사에서는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라는 의지와 자기 피드백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그냥 커피챗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식의 면접이 있기 전에 회사에서 뭐뭐뭐뭐 지원자님, 우리 정식의 면접을 하기 전에 커피부터 한 잔 가볍게 마시면서 좀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커피챗의 자리는 정식의 면접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차 한 잔 마시고 아주 프리하게 대화를 하고, 뭔가 질문을 서로 일방적으로 주고받지 않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주로 이런 자리일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소개를 많이 합니다. 회사의 비전은 이렇고 우리 팀의 상황은 이렇고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커피챗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으냐면, 이 회사는 커피챗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괜찮게 보이고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어떤 의도를 갖고 대화를 해야 되냐면, 기사에서 요즘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제가 만약에 기사와 함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어떤 것을 제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것에 공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고민하시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눈을 번쩍하면서, 저희 회사 지금 기술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개발 리소스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드러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존의 경험을 그 고민에 맞춰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꾸며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커피챗이 보통 길어야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잡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의 고민을 먼저 캐치를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나의 답을 들려주면 그 회사에서
정말 우리랑 잘 맞고 해답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다음 실무진 면접이나 임원 면접으로 부드럽게 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듣고 이게 내가 해봤던 거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면접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이 면접의 단계 혹은 면접의 과정마다 회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먼저 알아야 이 여러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구독자분들께 제가 좀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 의도를 명확히 아는 소규모의 팁이 있습니다. 작은 팁이 있는데 뭘까요? 이 팁은 이 면접이 있을 때 면접관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면접관이 실무팀장인지, 팀원인지, 임원인지, CEO인지, 아니면 저 같은 CHO, CHRO인지,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질문을 할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면접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물어보세요. 면접 시간이 30분이면 긴 질문 많이 못 나옵니다. 핵심적인 질문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질문들만 꼽아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들이 회사에 대한 소개도 조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뭔가 어려운 질문, 자신들의 고민을 물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런 고민을 먼저 물어보고 내가 뭘 준비하면 좋을지도 물어보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면접이 여러 단계일 때 이 면접의 단계마다 회사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무진 면접에서는 당연히 실무 능력을 물어본다. 이 실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방법은 뭐 이런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다 좋은데 나는 이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로 무엇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그 역량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선택이 당시에는 어떠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적인 가치, 그러니까 어떤 매출이나 수익적인 공헌도 좋고, 뭔가 3달이 걸릴 거를 1달로 줄였다든지, 뭔가 공기의 단축도 좋고, 3명이 할 거를 저 혼자 했다라든지, 이런 자원을 줄여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임원이 보는 것은 강점과 리스크라고 했죠. 근데 그 강점은 4가지 강점에서 뽑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적인 그런 능력이 말고 내가 전략을 잘 세운다, 내가 뭔가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거를 좀 잘한다, 내가 실행을 정말 빨리 정확하게 잘한다, 내가 이 팀을 하나로 만드는 강점이 있다. 여기서 뽑아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계셨던 이력이나 뭔가 경력, 그 이력서 상에서의 취약점을 임원이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데, 임원은 무엇을 물어본다? 어떤 상황일 때 이 사람이 나갈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떨 때 화를 내고 예민하고 조직에 해를 가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을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고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피챗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정말 좋고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접 단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렸는데요. 실무진 면접은 실무 능력을 증명해서 통과하는 것이고, 그 실무 팀원들이 이 사람과 함께 일하면 내가 도움을 받겠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임원 면접에서는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다, 나를 여기에 쏙 넣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공헌하겠다를 반드시 짚어주는 그런 능력, 그런 의지적인 능력, 그리고 내 경력이나 이력에 있는 약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 피드백을 했다, 내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개선을 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커피챗에서는 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궁금하고 그 회사가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콩 물어봐서 비즈니스적으로 정말 핵심을 파악하고 나의 답변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